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우셨는데요.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보면 뭐가 방정식이고 뭐가 함수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데요. x, 즉 주어지는 값과 나오는 결과값이 이렇게 x와 y에 대한 두 개의 변수로 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계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값으로 무엇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여기에 x가 만약에 5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 x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쭉 결과를 계산해서 나오는 이 y값 이것이 아웃풋이라고 하고 얘를 인풋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라고 말하는데요. 방정식은 뭐냐면 이 함수를 가지고 무엇을 계산을 해 나갈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방정식을 셋업해서 x 값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근을 하나를 가질 때 또 둘을 가질 때 아예 같지 않을 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방정식을 셋업한 다음에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축을 한 번 만나는지 두 번 만나는지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별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2차 방정식인데요.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함수에서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 근이 여기 있는 a, b, c를 뽑아가지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판별식이죠. 이 d라는 녀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안에 있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 보시면요. 요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요. 0이 되면 근이 하나, 즉 이렇게 x축을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붕 떠서 아예 x축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함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x축만 나와 있는데요. 보통 그리실 때 x와 y 이 두 개의 축을 같이 써주셔서 얘가 지금 XY축에서 함수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컨셉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 개념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2차 함수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별식 뒤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이제 총 수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라인은 지출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시오. 그러면은 이 수익과 지출이 같아지는 이 포인트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지출보다 높아서 이윤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날 테니까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두고 이 두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예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만나는지는요. 사실 이 관계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이 판별식을 이용하면 그 결과만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예 만나지 않는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주면서요. 이 근이라는 거를 생각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 보여줬는데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값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를요,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란 녀석을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요? ax 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라고? 그렇죠. 양쪽에다가 c를 빼서 얘를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과 상수함수 두 개가 같아지는 포인트. 즉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요, 얘가 금방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값 중에 하나가 근이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c 값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요 두 점을 찾으면요, x1, x2 있죠? 그게 얘의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은 것과 사실은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아예 2차 방정식을 통으로 놓고 근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상수를 옮겨서 2차 방정식과 상수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로 근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ax 제곱 플러스 c는 마이너스 bx인데요.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c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죠. 맞습니까? ax 제곱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생기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는 원점을 통과하는 어떤 뭐가 되죠? 이런 식의 직선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녀석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도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 x 값들을 찾아보면 그게 얘를 풀었을 때의 솔루션과, 즉 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ax,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는 1차 함수 두 개로 쪼개가지고, 원점을 통과하는 2차 함수 ax 제곱과 y는 bx 플러스 c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찾으면 그것들이 첫 번째 이 이퀘이션,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생긴 근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1, 2, 3, 4가 전부 다 동일한 x값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신에 이걸 이런 식으로 4개로 다시 따로 이렇게 다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건 아주 좋은 내용을 이렇게 미래엔 출판사에서 교과서에 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가로대를 넘기 위해 도약한 x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m는 이 2차 방정식을 따른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대 높이 선수가 이렇게 뿡 뛰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x초 후,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초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세컨 초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되겠고, 여기는 높이를 나타내는, 즉 미터를 나타내는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다가 시간, 이 장대 높이 선수가 뛰고 나서부터 도약한 후에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선수가 어느 정도의 높이,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함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6과 y는 7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했는데, 자 여러분, y는 6이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뭐죠? 아예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세 개를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경우는 이 선수가 이 6m, 얘가 6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 6m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올라갔다 6m보다도 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6m 라인을 지나서 땅에 이렇게 철포덕 이렇게 앉겠죠. 근데 만약에 6m가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장대에 걸린 거네요. 그죠? 장대가 6m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6m가 여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예 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절대 6m 장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분의 1이 6이라고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얼마죠? 60분의 59인가요? 그죠? 통분하면,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디스크리미넌트,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뽑아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라는 얘기죠? 6m 라인이 여기 있어서 이 선수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m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이퀘이션을 셋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70에서 1 빼면 69 맞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디스크리미넌트를 다시 빼서 계산을 하면요, 얘가 0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m는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이 장대를 넘을 수 있는지 못 넘는지 이런 결론들을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이 점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싶어서, 즉 이 만나는 점을 알고 싶어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디스크리미넌트, 즉 판별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결론인격이죠. 6m 높이는 뛸 수 있고 7m 가로대는 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사고력 문제인데요. 예,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자, 2차 항의 계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2차 항의 계수라는 말은 a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뜻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수 y는 f of 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 f of x를 찾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 f of x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프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2라고 하면 x값이 여기가 2라고 합시다. x는 2. 2차 방정식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2차 방정식의 대칭 축이 x는 2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f of x는 마이너스 1의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f of x가 마이너스 1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쭉 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여기 y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중근을 간다는 얘기가 딱 거기를 이렇게 접하듯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꼭지점이거든요. 얼마죠? 예,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요. 그리고 최고차 항의 개수, 즉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2차 방정식의 식을 늘어 헤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제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이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풀어서 헤쳐놓은 형태이죠. 자, 여기서 그리고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점 찾으라는 얘기죠. 얘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얘가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x축의 다른 말이 y는 0입니다. 이 x축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는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으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데요. 그게 이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2의 제곱이 1.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3이거나 뭐죠? 예,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3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x축을 만나는 좌표는 1,0과 3,0 이렇게 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가 x축을 만나는 그 두 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두 점을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을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것이고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오른쪽이 0이라는 형식의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을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전부 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져서 0이 될 것이고 왼쪽에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되고 동류항들끼리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요. 여러분 얘가 A고요. 얘가 뭡니까? 이 통째로가 또 다른 B가 됩니다. 여기가 A고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이 통째로 C 값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의 판별식은 B 값이 B-M입니다. 그래서 B-M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동일하게 A고요. C는 이번에는 그냥 C가 아니라 C-N. 요게 판별식인데 이 디스크리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요? 네. 이 직선과 2차 방정식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예 만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